씨가 구속된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쉽게 송경호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어제 새벽 3시나 4시쯤 돼서야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빨리 결정났습니다. 12시 18분쯤. 그러니까 막 자정을 넘기자마자 송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왜 이렇게 스피디하게 일이 진행됐을까요? 자, 뒷이야기가 하나둘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특종 보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왜 정경심 씨가 구속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정경심 씨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경심 씨가 스스로 판 무덤에 걸려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경심 씨의 평소 습관 하나가 반전을 이룬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윤석열의 검찰이 법원에 이 정경심 씨의 핸드폰 같은 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압수도 못했는데 뜻밖의 곳에서 정경심 씨의 통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자, 검찰은 가족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경심 씨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확보를 했을까요? 정경심 씨의 평소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자, 정경심 씨는 이런 대화 내용을 다수 녹음해서 컴퓨터 속에 녹취록 파일 형태로 보관해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검찰이 찾아낸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고영곤 부장검사 10명이 넘는 검사들이 붙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입니다. 정경심 씨 측에서는 변호인 6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측의 논쟁이 치열하는 순간 한 지점에서 송 판사는 검찰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반전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 중 검찰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료 하나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파워포인트 화면에 나온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범동과 정경심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경심 씨가 단순히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 내용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경심과 조범동은 WFM의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언제 팔면 좋을지 등을 논의하는 이런 대화를 나눴고 이 내용이 화면에 떴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판사도 더 이상 정경심 씨 변호인 말을 듣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자, 24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입니다. 정경심 씨는 코링크피 설립 운영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였던 조범동 씨와의 대화 내용을 다수 녹음해서 컴퓨터 속에 녹취록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정경심 씨는 조범동 씨는 물론 자신의 차명 주식을 자택에 보관해온 남동생 정모 씨와의 대화 내용도 비슷한 방식으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녹음 녹취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경심 씨가 단순히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아니라 주요 경영 상황 변화 이후의 주가 동향까지도 서로 상의할 만큼 핵심 내부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녹취 대화록을 보고 판사가 결심을 빨리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정경심 씨를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불구속을 주장하던 정경심 씨 측을 손들게 한 것, 발목을 잡은 것은 정경심 씨의 평소 녹음 습관이었습니다. 단순히 핸드폰에 녹음만 했더라면 검찰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컴퓨터 파일 속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영장심사에 제시된 정경심과 조범동의 대화 시기는 애초 영어교육업체였던 WFM, 이 WFM은 코링크피가 투자해서 인수한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이 WFM이 2차 전지 음극재 개발업체로 탈바꿈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 2017년 11월 이후부터 전북 군산시에 새 공장이 세워진 지난해 2월 이전까지 시기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3,000원대였던 WFM의 주가가 이 시기를 전후해서 한때 7,000원을 상회할 만큼 치솟은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전형적인 자본시장 범죄의 순간이 육성대화 녹취록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WFM 실물 주권 12만 주를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정경심 씨 측은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실물 정권은 요즘은 아예
통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만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정경심의 동생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6억 원어치입니다. 자, 검찰은 특별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압수 대상인 정경심의 휴대전화를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 씨와 조범동 씨의 발언 다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자신있게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핵심 물증들, 이 속에 과연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청구였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관한 부분은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이 녹취록 속에 등장할까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자신이 사는 것이 다수의 물증, 스모킹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 드러난 사실,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왜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법조계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24일 0시 20분, 0시 18분에 바로 영장을 발부했는가? 그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자, 당초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정경심 씨 측은 조금 이 사회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들어서 입시 비리 부분에서도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법조계는 사실관계 쟁점과는 거리가 먼 상당히 주관적인 주장을 정경심 씨의 변호인 측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증이 중요하고 사회적 통념, 상식이 중요한데 정경심 씨는 어쩌면 본인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조국 전 장관 부분이 남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 하드디스크 속의 녹취록이 어떤 내용이 얼마나 담겨 있을지 이 시기는 조국 전 장관이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다급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단의 의견과 달리 정 교수가 코링크 P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사모펀드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주로 했고 이 정 교수를 동일시에 조씨 측의 잘못을 정경심 씨에게 더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생긴 문제라고 말했지만 법원은 검찰 편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코링크 P의 운영에 초기부터 정경심 씨가 깊숙이 관여해온 혐의를 주장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설립 자금에도 정경심 씨의 돈이 차명으로 들어갔고 그 뒤에도 코링크 P의 행동에는 정경심 씨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링크 P가 투자한 투자처에 정경심 씨가 설명회를 들어간 것도 목격되었고 또 코링크 P의 투자처 WFM으로부터 이 동생을 통해서 상당히 거액 1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이 수사 결과 드러났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원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은 무엇보다도 정경심 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씨의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사모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것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이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씨, 자 김경록 차장은 정경심 씨의 방배동 자택에 가서 조국 장관이 보는 데서 이 하드디스크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경심 씨와는 달리 이 한투의 자산관리인 김 차장은 증거인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집에서 대화도 나누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검찰은 인사청문회 또는 수사 착수 전으로 인적 증거, 즉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밝혀왔습니다. 정경심 씨의 건강 상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정경심 씨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직후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이 뇌종양, 뇌경색 이 진단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단서를 내지 않다가 결국 검찰이 정경심 씨의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구속영장 결과에 이 건강 상태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경심 씨는 최근 뇌경색, 뇌종양 등의 진단받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CT, MRI 영상과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들이 집중적으로 달라붙어서 이 건강 상태를 분석해본 결과 정경심 씨는 구속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도 이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경심 씨의 구속 여부를 놓고 이뤘던 이 불필요한 논쟁은 사그러들었습니다. 과잉수사다. 그동안 검찰이 한 달 동안 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왔지만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많은 우려들을 한 번에 씻어버린 것입니다. 자, 정 교수는 물론이지만 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의혹,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개입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웅동학원이라든지. 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자, 조국